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공공운수 노조와 이정미 의원실 공동 주최로 구의역 사고 관련한 안전업무 당사자들의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의역 사고 관련 공기업 상시 안전업무 용역 노동자의 목소리, 구의역 사고 불러온 상시 업무 안전업무 외주화, 정부가 전면 중단을 선언하라 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9월 28일 구의역 사고로 숨진 젊은 노동자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부수적으로 안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 특히 이제 생명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자체를 간접 고용으로 용역 외주화시키는 문제가 얼마나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외에도 많은 부문에서, 특히 이제 공공 부문에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공동으로 주최를 하신 정의당 이정미 의원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공공부문에서의 외주화로 인해서 안전관리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표명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고 현장에 3일이 지나서 도착을 하고 또 사고 발생 열흘이 지나서 나온 늦은 대책입니다.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인 만큼 책임지고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평가는 냉혹할 것입니다. 안전 업무 직고용을 비롯해서 매패한 문제 해결 등 약속을 성실히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 시민만의 책임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방 공기업의 기관 평가에서 예산 절감을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시켜서 위험을 외주화시켜온 장본인은 바로 정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 업무를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작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하겠다고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누구를 손가락할 처지가 아닙니다. 정부부터 책임을 표명하고 외주화 중단을 선언하고 대통령 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을 내놓는 것이 도리입니다. 간접 고용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는 것과 함께 또한 안전 그 자체에 대한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결국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시민 생명이 달린 문제는 더 이상 효율성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고용도 중요하지만 스크린도어를 비롯한 안전관리 부문에 적정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직고용을 하더라도 적은 인원으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게 된다면 비극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인력 증원안을 반영하고 정부는 안전부문에 대한 인건비 통제를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소중한 젊은 생명의 희생에 대해서 사회가 제대로 책임지는 그런 방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증언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에서 깊이 인식하고 또 정치권 안에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의당도 앞서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 주최자인 전국 공공운수 노조 김혜란 사무처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 공동성 강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전국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김혜란입니다. 저희 공공운수노조가 구의역 사건 사고에 대해서 나서는 것은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서울 메트로, 그리고 도시철도가 저희 산하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의역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했는데 서울시의 그 대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이게 과연 서울시만의 힘으로 될 것인가, 앞에서 이정미 의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 이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9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비정규직, 그리고 생명, 안전에 대한 그런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서울 시민이 죽은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죽은 거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예산 절감, 정부가 감당해야 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문성, 효율성을 끊임없이 내세우면서 사실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슬림 그리고 외주화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 예비 후보 때 국민에게 한 약속 2015년까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발생되면서 세월호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이 분명히 달라지겠다고 한 그 약속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공부문의 공공기관은 사실은 비정규직의 이 노동으로 의해서 끌고 간다고 해도 지금 현재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공항 중에 서비스 만족도 1위를 수년간 하고 있는 인천공항은 85%가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안사고 났었고 수화물 사고가 났습니다. 기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전혀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약속했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겠다는 그 약속, 그래서 상시 업무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부터 정규직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과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나오지 않는 한 고용노동부가, 행자부가, 기획예산부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어떤 대책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외주화를 더 이상 중단하고 약속했던 정규직화 그리고 생명 안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스캔도어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으로 채용하겠다라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이것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사실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 지침상에 실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침 내용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정규직으로의 전환 자체가 좀 가로막힐 수 있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마찬가지로 생명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그리고 서울지하철, 도시철도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세 분의 현장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는데요. 사례를 좀 중심으로 짧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지하철 비정규직부 유성권 지부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성권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들이 지금 지하철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문제의 근원 자체가 지금 안전업무 외주화가 정말 심각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보다는 경제 효율화라는 그 명분 아래 사람의 목숨을 지금 버리고 있는 서울 지하철 공공 부분의 많은 외주화로 인한 노동자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다쳐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 안에서는 위험한 업무, 힘든 업무, 많은 외주화를 지금 시켜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지하철 경정비하는 직원들도 많이 다치고 산재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산재가 워낙 많이 발생이 되고 소장은
발생이 너무 많이 되니 그걸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규직의 산재율은 어떨까요? 정규직 산재율은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산재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로서, 공공기관으로서, 정부로서 왜 그런 거를 눈두고 보고 있을까요? 비정규직 노동자는 죽어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 부분의 모든 책임을 다 밀어놓고 그 부분에서 뒷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나 서울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직고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행자부 지침이든 총액이든 많은 핑계를 대면서 그거를 서로 다 미루고 있습니다. 답을 알면서도 지금 실천을 안 하고 있는 정부와 시는 이번 사건을 책임지고 반성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될 것이며 이 해결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서울지하철 비정규 노동자 그리고 도시철도 비정규 노동자 직접적인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서울도시철도 ENG 노동조합의 한효길 위원장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한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크린도어 정비 직원이 사망사고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이전에도 계속 사건 사고는 계속 있었고, 그거의 원초적인 문제는 뭐냐, 이제 그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이원화된 명령체계와 이원화된 좀 정비체계, 이것이 많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원화된 명령체계와 일원화된 정비체계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직영화해서 그렇게 같이 가져가서 같이 안전도 도모하고 노동자의 안전도 같이 도모하고 양 두 개를 다 얻을 수 있게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정부에서도 같이 서울시와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도시철도 공사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인데 작년 12월에 그 생활임금, 서울시 생활임금 관련해가지고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회사인데 왜 직접 고용이 아니고 이제 답변이 간접 고용으로 왔습니다. 간접 고용이라 서울시 생활임금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뭐 작년에 임금도 후퇴했고 복지도 후퇴했고 여러 가지가 후퇴해서 이번에 뭐 그 인권위에다가 진정서도 넣은 게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직접 고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외에도 사실은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병원균에 이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주사 바늘에 찔려서 이게 병원균에 이제 감염이 되는 사례들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 그리고 이제 청소하시는 노동자들이 안전도구 없이 이게 높은 데 올라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내몰려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인천공항 철도에서 사고가 나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지난해 이제 서울지하철 강남역 사고도 마찬가지의 어떤 이 안전 업무의 외주화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현장 발언입니다. 서경지부 박명석 지부장 발언 듣겠습니다. 네. 저는 좀 오늘 기자회견 오면서 또 발언을 요청받으면서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활동가들이 이 기자회견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이제 스스로 반문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꽃다운 청년, 19살 청년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촉구하고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이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본인의 안전과 생명은 돌볼 여유조차도, 그런 시간조차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또 한 명의 아까운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3년 성수역에서, 그리고 2015년 강남역에서, 2016년 얼마 전이었죠. 구리역에서 총 3명의 노동자가 서울 메트로 선로위에서 죽어갔습니다. 죽음만큼은 사람을 그리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로위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에다가 죽은 3명은 전부 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죽음마저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더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승강장 안전문 고장으로 10분 이상 열차 연대했을 경우 고장 및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하청 업체에 배상금을 내어놓으라는 그런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19 하청 청년 노동자가 가방에 컵라면과 비닐에 싸지도 못한 하고 숟가락을 들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고가 3번이나 났고 하청 노동자가 3번이나 죽었습니다. 이것은 산재가 아니라 인재인 것입니다. 2008년 창의혁신 프로그램이란 이명하에 정규직 노동자들을 1000여 명 구조조정을 하면서 승강장 안전, 유리보수, 전동차 경정비, 철도장비 운영 등 핵심 업무를 애주와 하청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메트로 출신들은 전직하면서 고임금 정규직으로 하청업체에 고용 승계되었고,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과연 우리 노동이 서울시와 메트로만 탓할 수 있을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하는 그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무엇을 했는지 반성이나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메트로와 은성 PSB가 맺은 계약 내용을 많은 언론과 시민사회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내용들이 단순히 갑과 을이 자의적으로 맺은 계약 내용인지, 일부에서 정규직 노조 기정교독 때문에 애꿎은 청년 노동자가 죽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단위 지부장으로서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서글펐습니다. 어찌 서울 메트로에서만 사람이 죽어갔겠습니까? 깊은 맨홀 상수도 검침구에서 검침을 하다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죽어간 노동자도 바로 서울시가 비용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애주와 하청화했던 곳에서 발생했던 사고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기계, 전기, 냉난방, 가스 노동자들도 대학교 건물 그 큰 캠퍼스를 20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연산업 전환, 서울시의 다른 공기업으로 전환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핵심 업무는 적정 인원과 함께 직고용해야 그 실마리가 풀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헐원 좋은 자연사에서 채용, 안전한 작업을 위한 인력 충원 없는 탁상 행정이 빚은 사고입니다.
근본 대책을 서울시는 그리고 이 정부는 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서경지부는 간접고용으로 서울 지역에서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바로 이 간접고용 철폐를 위해서 많은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회견문은 시간 관계상 낭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구안을 제가 말을 하면서 그래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공운수 노조는 서경지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규직 노조도 함께 이제 조합원으로 포괄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진정으로 노동조합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자성하고 실제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상시 업무,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의 상시 업무, 생명안전 업무,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위해서 예산 편성과 함께 정원 확대 그리고 평가제도 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여지고요. 서울시는 정부의 이런 정책 마련과 함께 소속기관의 상시 업무, 생명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이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크린 도어 문제로 사고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된 이 안전 문제와 관련된 인식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그리고 19살의 젊은 나이에 숨진 안타까운 사고로 이제 숨지게 된 이 젊은 노동자의 삶과 조의를 표하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